네, 이병준 기자 오래간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저 아주 전천후로 누비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 집회 현장 많이 취재하러 다니죠? 예, 요즘은 제가 집회보다는 네. 제 스튜디오에서 좀 방송하고 분석하는 걸 좀 담당하고 아,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뭐 자, 집회 현장도 간간히 다니고요. 예. 예. 탄핵 지금 그 심판이 네. 초읽기로 다가왔는데 지금 어떻게 취재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의 매일 저한테 이 현재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주신 정보원이 계세요. 예. 그래서 아, 제가 그 정보를 통해서 계속 좀 방송을 하고 있고, 예. 쭉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확실히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인용되고 석방되고 나서 판이 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내부의 분위기 자체가 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그게 모든 정보 라인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모든 그래서 정보, 그래서 제가 볼 때 보수 쪽 재판관들이 예, 뭔가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으면 사실 탄핵을 기각시키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나오시니까 이제 뭔가 좀 자신 있게 음, 각하 또는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로 많이 예상하는데, 어, 저는 다음 주 금요일보다는 일단 예,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가 월요일 날 나온다 했으니까, 아, 어, 이재명 2심이 다다음 날인 수요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2심 이후에 나오는 거는 사실상 오늘 확정이 된 거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27일이나 28일 날 하면은 이게 이재명 2심 직후에 그냥 그렇죠.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뭔가 이재명 2심까지 기다렸다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아, 제 예상에는 4월 초로 넘어가지 않을까. 4월 초로, 네. 어, 그래서 제 예상은 예, 보통 이 현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 같은 경우는 항상 금요일 날에 해왔거든요. 예, 네, 노무현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금요일 날에 선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D-Day는 4월 4일이지 않을까. 4월 4일, 예. 아하, 4월 4일에 기각 또는 각하로, 각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각하, 4월 4일 예. 각하로 나온다. 아이고, 왜냐면은 지금 기각이다 뭐 각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각하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네, 기각보다는 각하가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겠지. 예. 왜냐면은 각하는 본인이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계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탄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판단을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탄핵 소추 자체 그리고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판단을 안 하겠다. 다시 올려라. 이게 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부담이 좀 덜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즘 네. 이제 우파 네티즌 분들이 음. 각하를 가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각하보다는 기각이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왜냐면 그렇게 봐? 각하는 말 그대로 탄핵안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는 거기 때문에 예. 같은 사안으로 이재명이 탄핵안을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쪽은 조기 대선을 원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이 짜고 2차 탄핵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각하가 나오면은 제 예상대로 각하가 나오면은 바로 2차 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2차 예. 탄핵전. 근데 기각 같은 경우는 같은 사안으로 탄핵안을 못 올려요. 그러네. 예.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 끝나는 거거든요. 기각이 난데. 근데 예. 이제 그래서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기각으로 하면 부담이 있으니까 각하로 해서 일단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이 4월 18일 날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문영배하고 이민선하고. 그럼 예. 이제 새로 임명하고 이러는데 시간 많이 끄니까 예. 시간 많이 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전국도 이제 뭐 야하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문영배 쪽의 계산은 뭐냐면은 네, 문영배는 문재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아마 지령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음, 일단 이재명은 이재명부터 제거하자. 음,
그래서 네. 이재명 2심 선고가 이제 유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각하를 일단 때리고 때리고. 이재명 3심이 아마 그 거의 한두 달 안에 나올 거예요. 예. 예, 그게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대로 이변 없이 딱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이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박탈이죠. 당하면은, 예. 그때 이제 다시 해치우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각 재개헌이잖아요. 예. 이 문재인이란 친문들은 지금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내각 재개헌을 원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재 최후 변론에서 마치 그 내각 재개헌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내각 재개헌을 압박하겠다. 그런 좀 플랜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 재개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최후 변론 그 메시지를 잘 보시면요. 내각 재개헌을 한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하겠다. 그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뭐 중임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없애는 그런 개헌. 그다음에 의회 해상권. 예? 그걸 그렇죠. 넣는 뭐 그런 정도의 개헌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한다 했으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면 개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봤더니. 국민 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개헌은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다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헌 자체를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국민 투표에 붙이고 그리고 네. 이제 국민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근데 이제 거부해 만약에 버리면 내각 되니까. 재개헌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중동이랑 문재인 쪽이 다시 탄핵안을 올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각하가 되면은 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네.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내각제 세력과 범내각제 세력과의 2차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전쟁이 막바지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네. 야. 예. 그 헌재를 잘 취재하고 있군요, 지금. 그 네, 안테나. 헌재에서 그 저를 포함해서 예. 몇몇 우파 아마 박사님도 아마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보가 계속 와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딱 4대4. 마치 그 빨간 팀, 파란 팀처럼 4대4로 4대4, 나뉘어져 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그리고 정영식 예. 이 4명이 이제 보수 쪽이거든요. 예. 네. 요 4명은 이제 각하로 가닥을 잡았다는 지금 얘기가 예. 많이 나오고 있고 김영주 같은 경우는 그 보수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물론 그것도 약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를 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김명수가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래서 이재명 쪽이 아마 예. 그 김영두가 그나마 좀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김영두를 지금 포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핵이 되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영두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오고 거기다가 마은혁까지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마은혁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렇죠. 그 최상목이가 그걸 또 알았어요. 네. 뭐 우리 이병준 기자도 취재하지만 최상목한테도 정보가 가거든. 네. 그러니까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면 자기가 이제 골로 가니까 네. 임명을 못 하는 거지. 최상목은 이미 한 번 배시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골로 가 이번에 마은혁 임명하면. 네, 그래서 요번에 마은혁까지 임명하면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생활 불가능합니다. 참 못 살아 맞아. 이민 가야죠, 이민. 근데 그거를 알았다니까 마은혁이도. 그래서 임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한덕수 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시니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그때까지 뭐 버티지 않을까. 그럼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한덕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와서 무리한 뭐 수를 둘 이유가 아유, 없어요. 그거 큰일 나지. 네, 그래서 설사 김영두가 저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 이 탄핵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한 명이 모자라요. 김영두가 저쪽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도 하더라도 우리가 못 달라.
근데 지금은 예. 4대 4가 유력하다. 이제 그렇죠. 예, 4대 4.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 이게 그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은 좀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그 각하라는 게 이 예. 헌재 재판관들 중 절반 이상이 각하를 해야 각하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8명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4명 이상이 각하를 해야 각하가 되는 거야. 각하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김영두가 인용을 해서 5명이 인용이 나오고 3명이 각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지. 아. 네, 그러면 기각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네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상황이. 김영두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딱 5대 3이 잡혀지면은 사실 오히려 더 좋은 최상의 생각.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야. 네, 그래서 사실은 8명 취지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3명이 확실하게 각하를 한다고 하면은 김영두는 그냥 저쪽으로 포섭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네요. 아이고 네. 잘 취재했습니다. 또 어부지리로 그냥 아무도 기각을 안 했는데도 어부지리로 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부지리 기각으로.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받은 정보에 따르면은 네. 지금 이재명 쪽에도 이 정보가 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겠지. 예. 네, 들어가서 어제 막 그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몸조심하라고. 방탄복 입고 지랄하고. 네, 그 최상목한테 테러 협박을 그러니까, 가했잖아요. 예, 예. 네. 그게 왜 그러냐? 예, 어제 딱 그 정보를 자기가 보고를 받고 그렇지. 완전히 멘탈이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실수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성이 나온 거지. 그렇죠. 예. 예. 저 깊숙하게 취재하고 또 있으면은 저 연결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병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제2의 탄핵 정국으로 이게 각하가 되면은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이놈들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니까 또 2차 탄핵 가고 뭐 이러면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지금서 그러나 그때는 이제 힘빨이 이제 우파 쪽으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차 탄핵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요. 아무리 한동훈 빠들이 지랄을 해도 이 국민들이 이제 가만 안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가열차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지켜보시죠. 이건 이병준 기자가 깊숙이 취재한 거니까 이대로 가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